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큰 불행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유난히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박성호는 지하철 9호선 좌석에 몸을 맡기며 깊은 만족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흔의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키워낸 딸. 지훈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민준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회사도 잘 되고 있고 저한테도 정말 잘해줘요. 어제 저녁 약혼자 김민준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지훈의 해맑은 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8배 딸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인지 성우는 문득 하늘나라에 있을 아내 정수기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지훈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그런 사위감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던 성호의 시선이 문득 맞은편 손잡이에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장난으로 묶어놓은 듯한 하얀 실한 가닥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죠. 참 별일도 다 있네. 성호가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돌리려던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단정한 중년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저실 보이세요? 이순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인은 6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한때 경찰서에서 수사관으로 일했다는 그녀의 말에 성호는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을 노리는 새로운 수법이에요. 저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표식입니다. 특정 여성을 표시해두는 신호죠. 순자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성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표식이라니요? 범죄자들끼리 주고받는 은밀한 신호예요. 저실이 묶인 칸에 타는 여성 중에서 그들이 눈여겨본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신호를 보고 공범들이 움직이는 거죠. 성호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이 매일 이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정말로 믿기 싫으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봤거든요. 지하철이 성호의 목적지인 구로구청역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내렸을 텐데 오늘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얀 실이 자꾸만 눈에 밟혔거든요. 아저씨, 혹시 따님이나 주변에 젊은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각별히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특히 지하철 이용할 때는요. 순자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성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하철이 떠나가고 성호는 홀로 플랫폼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에서 지훈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오늘 민준 오빠랑 영화 보고 늦게 들어갈게요. 걱정 마세요. 평소라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답장을 보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글자를 입력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는. 하지만 부모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8해를 딸과 함께 살아온 아버지의 본능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호는 계속해서 순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난주 민준이 처음 집에 인사를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완벽했던 그의 모습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던 그 순간 말입니다. 아버님, 지훈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민준의 손목에 뭔가 하얀 것이 감겨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단순히 손목 시계줄이었을 거예요. 성호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법이거든요. 그날 밤 성호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정숙과 함께 찍었던 가족사진 속에서 어린 지훈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지켜주는 것이 이제는 오직 자신의 몫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바다에는 진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괴물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성호는 새벽부터 서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소라면 뉴스나 주식 정보나 확인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지하철 하얀실 범죄. 처음 몇 개의 검색 결과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성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 20대 여성 황미영 씨 실종 사건. 그 기사를 클릭하는 성호의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사 속 여성의 나이는 29, 지훈과 비슷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다니던 회사명이었습니다. 한성 마케팅 마이너스 지훈이가 다니는 회사잖아. 성호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황미영,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분명 지훈이 회사 이야기를 할 때 몇 번 언급했던 동료의 이름이었거든요. 미영 언니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데 연락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지훈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성호는 더 많은 기사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름 끼치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표식 범죄의 진화, 단순 소매치기에서 조직적 납치까지 SNS를 활용한 새로운 스토킹 수법, 일상 노출의 위험성. 기사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성호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 마이너스 모두 약혼이나 결혼을 앞둔 상태였으며 예비 신랑이나 남자친구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는 증언이 다수. 성호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뇌리에 어제 저녁 지훈과 민준이 함께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다정해 보였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이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민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부모의 직감은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민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32, IT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을 어떻게 만났는지도 애매했습니다.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만난다고 하니 별로 이상할 건 없었지만 잠깐 민준이가 지훈이를 처음 만난 시기가 언제였지? 성호는 달력을 펼쳐놓고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황미영이 회사를 그만둔 시기가 역시 3월이었습니다. 우연이겠지. 그냥 우연일 거야. 하지만 성호의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성호야, 나 태수야. 어제 너 좀 이상하더라. 무슨 일 있어? 절친한 친구인 정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해온 그는 세상의 온갖 일들을 다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태수야,
혹시 너도 들어본 적 있어? 지하철에서 하얀 실로 표시를 해두는 범죄 말이야. 아, 그거? 요즘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 나오더라. 실제로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 왜 무슨 일이야? 태수의 대답에 성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가, 뭐, 우리 지훈이가 어쩌다고?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혹시나 해서. 야, 박성호. 아이 일이면 장난 아니야. 정확히 뭔 일인지 말해봐. 태수의 진지한 목소리에 성우는 어제부터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순자의 이야기부터 인터넷에서 찾은 기사들, 그리고 민준에 대한 의심까지. 성우야, 내 말 잘 들어. 요즘 세상이 정말 무섭다. 특히 우리 같은 아버지들은 더 조심해야 해. 딸을 둔 아버지로서 내가 느끼는 불안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민준이를 의심하는 게 맞나 싶어서. 아니야. 의심하는 게 맞아. 딸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뭘 망설여. 내가 아는 후배 중에 사설 탐정하는 놈이 있어. 한번 알아보자. 태수의 말에 성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사설 탐정까지 동원하는 게 과한 건 아닐까요? 성우야, 후회하는 것보다 미안한 게 나아. 만약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면 민준이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고,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태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성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 후배 연락처 좀 줘봐. 전화를 끊고 난 후 성우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황미영이라는 여성의 사진이 모니터에 떠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지훈과 겹쳐 보였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성우의 간절한 기도가 가을 하늘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사람이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진짜 얼굴을 숨길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훈이 민준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모습이었지만 성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지훈이랑 강남에서 예식장 구경을 다녀왔어요. 민준의 밝은 인사성에도 불구하고 성우는 그의 손목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떠올린 기억이 맞다면 분명 그곳에 뭔가 하얀 것이 있었을 텐데. 아빠, 무슨 생각해요? 민준 오빠가 인사하는데. 지훈의 말에 정신을 차린 성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미안해.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예식장은 어땠어?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버님도 다음에 같이 가보셔야 해요. 민준의 대답을 들으며 성우는 그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미소, 너무나 적절한 말투, 너무나 자연스러운 몸짓들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성우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 보았습니다. 민준아, 너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스타트업이라고 하니 궁금하네. 아, 네. 주로 소셜미디어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분석이나 타겟팅 같은 일들을 하죠. 민준의 대답에서 성우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개인정보 분석이라니 지훈의 일상을 파악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직업이 아닌가요? 그럼 사람들의 SNS나 온라인 활동을 분석하는 거야?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많은 정보를 온라인에 노출하거든요. 그런 패턴들을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거예요. 민준이 설명하는 동안 성우는 그의 눈빛을 주시했습니다. 뭔가 차가운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워낙 짧은 순간이라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이도 그런 분석의 대상이 되겠네. 성호의 반쯤은 농담, 반쯤은 진담인 질문에 민준이 껄껄 웃었습니다. 아버님도 참, 제가 왜 사랑하는 사람을 분석 대상으로 보겠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성호는 뭔가 어색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너무 크게 웃는 것도 그렇고, 웃음이 눈까지 전해지지 않는 것도 그렇고,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성우는 그의 가방 근처를 슬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지훈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성우가 황급히 손을 걷어들였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방이 예뻐서. 정말 이상해요, 아빠가. 요즘 왜 이래요? 지훈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성우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후 성우는 또 다른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민준아, 지훈이가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요즘 지하철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더라. 혹시 너도 지하철 이용해? 아, 저는 주로 차를 이용해요. 가끔 지하철을 탈 때도 있지만. 왜요? 무슨 일이라도? 아니야. 그냥 요즘 이상한 사건들이 많다고 해서. 아, 그 하얀 실 이야기요?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민준의 대답에 성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하얀 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너도 그 이야기 알고 있었어?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죠. 도시괴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있는 일인가요? 민준의 질문에 성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대답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까?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심하는 게 좋겠지. 그러게요. 지훈이한테도 조심하라고 해야겠어요. 민준의 말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지훈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진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날 밤 민준이 돌아간 후 성우는 지훈과 단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아, 민준이와 어떻게 만났다고 했지? 아빠, 왜 그런 걸 또 물어봐요? 데이팅 앱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준이가 너한테 먼저 연락한 거야? 네, 그렇죠. 제 프로필을 보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성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만약 민준이 정말로 지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면 데이팅 앱은 완벽한 도구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지훈아, 혹시 민준이가 너의 일상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고 느낀 적은 없어? 무슨 말이에요? 연인이니까 서로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훈의 대답에서 성우는 딸의 순수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있는 그녀에게는 민준의 행동이 모두 사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혹시 민준 오빠를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 계속 의심하는 것 같아서. 아니야, 지훈아. 아빠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성우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딸의 행복을 깨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성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손목에서 본 것 같았던 하얀 실, 너무나 완벽했던 그의 반응들, 그리고 황미영이라는 여성의 실종. 제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였으면. 성호의 간절한 기도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모르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스러운 진실도 받아들여야 하는 법이지요. 다음 날 오후 성우는 태수의 소개로
사설탐정 이강민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강민은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박 과장님, 태수 형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따님의 약혼자를 조사해달라고 하셨다고요. 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아버지로서 느끼는 불안감이랄까요? 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부모의 직감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김민준이라고 하셨죠?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우는 민준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강민에게 전달했습니다. 나이, 직업, 만난 경위, 그리고 자신이 느낀 의심스러운 점들까지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기본적인 신원 조회부터 시작해서 과거 행적,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회사의 실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이 돌아간 후 성우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신이 비정한 아버지 같아서 괴로웠지만 동시에 지훈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오늘 왜 이렇게 늦어? 회사에서 야근했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요. 그런데 아빠,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성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이 따라오거나 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지하철 손잡이에 하얀 실이 있으면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성우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순자와 같은 선의의 조언자일까? 아니면 그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어? 50대 정도?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던 게 제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성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지훈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지훈아, 앞으로 지하철 탈 때 더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아빠한테 연락해. 네, 알겠어요. 그런데 아빠도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민준 오빠도 그러던데 아빠가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다고. 성우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의심을 눈치챘다면 민준이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아빠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성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민준이 정말 무고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이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만약 그가 정말로 위험한 인물이라면 지금의 의심을 들키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3일 후 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과장님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성우는 서둘러 강민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서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보니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강민이 꺼낸 서류들을 보며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첫째, 그가 운영한다고 하는 IT 스타트업은 실체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민준이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그것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의 행적을 보면 여러 젊은 여성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민이 내민 사진들에서 성우는 민준이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누구죠?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직장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 민준과 만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성우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흔적이 사라졌다는 게 회사를 그만두거나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리거나 황미영 씨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성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강민이 내민 것은 민준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제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민준이 지하철역 근처에서 뭔가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성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준이 지하철 손잡이에 하얀 실을 묶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김민준은 연쇄 범죄자이거나 최소한 그런 조직과 연관된 인물입니다. 성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그토록 사랑하는 남자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인물이었다니.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강민의 말에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박 과장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어제부터 따님 주변을 더 자주 맴돌고 있고 심지어 이 근처에서도 목격됐어요. 성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훈이가 위험한 건가요? 아직은 직접적인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박 과장님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우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서 지훈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시되 절대 혼자서 행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따님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시고 증거를 더 확보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민과 헤어진 후 성우는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민준 오빠랑 내일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성우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지훈아, 내일은 아빠랑 함께 있을 수 없을까?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성우는 딸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습니다. 특히 그 진실이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지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지훈을 깨웠습니다. 지훈아, 오늘 민준이랑 만나는 거 취소할 수 없을까? 아빠, 왜 그래요? 계속 이상해요. 지훈은 의아해하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아버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냥 아빠가 오늘 하루만 너랑 함께 보내고 싶어서. 아빠, 저 어른이에요. 그리고 민준 오빠랑 약속이 있다고요. 지훈은 결국 민준과의 약속을 지키러 나갔고 성우는 초조하게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강민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박 과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는데 왜요? 민준이 오늘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평소와 다른 곳으로 따님을 데려가고 있어요. 서울 외곽 쪽으로요. 성우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어디로요? 정확한 목적지는 파악 중이지만 일단 따라가고 있습니다. 박 과장님도 나오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성우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며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급한 일이신가요? 기사의 말에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민과 만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펜션 근처였습니다. 저기 저 펜션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과 따님이 함께요. 성우는 망원경으로 펜션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적한 곳에 있는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왜 이런 곳으로 왔을까요? 좋지 않은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펜션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어디 있는 거죠? 성호의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민준이 차에 타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들어가 볼게요. 위험합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지만 성호는 강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딸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펜션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한 성호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훈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성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이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아. 성호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과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위험한 눈빛이 성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지훈이를 풀어줘. 아,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군요. 언제부터였죠? 민준의 목소리에는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하얀 실을 본 순간부터 너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역시 아버지들은 날카로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았는데. 민준이 성호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황미영, 그리고 그 전의 여자들. 모두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였어요. 그래서 쉬웠죠. 그런데 지훈이는 달랐어요. 성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는 도대체. 저는 그냥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완벽한 여자들을 찾아서 완벽하게 만드는 게 제 취미거든요. 민준의 말에서 성호는 소름 끼치는 광기를 느꼈습니다. 지훈이를 풀어줘. 내가 뭘 원하든 다 해줄게. 안타깝게도 이미 늦었어요. 지훈이는 이미 완벽해지는 과정에 들어갔거든요. 그 순간 펜션 안에서 지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성호는 미친 듯이 펜션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박 과장님, 방해하시면 안 되죠. 두 사람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성호는 나이가 있었지만 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민준과 맞섰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이 신고한 경찰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젠장. 민준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펜션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성호도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지훈아. 아빠. 도와줘요. 지훈은 의자에 묶인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성호가 그녀를 풀어주려는 순간 민준이 뒤에서 흉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제 작품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위험한 순간 경찰들이 펜션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무기를 버려라. 민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지훈에게 흉기를 겨누었습니다. 모두 물러서.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다칠 거야. 긴박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호는 딸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목숨도 내걸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펜션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지훈에게 흉기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들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김민준 씨, 진정하고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 협상관의 말에 민준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제 완벽한 계획이 망가졌다고요. 성호는 딸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지켜온 소중한 보물이 저렇게 위험에 처해 있다니. 민준아, 나를 대신 잡아가. 지훈이는 풀어줘. 성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과장님, 정말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완벽한 작품뿐이에요. 작품이라니. 지훈이는 사람이야. 너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사람이라. 재미있는 관점이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여자들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작품일 뿐이에요. 민준의 광기 어린 말에 성호는 몸서리쳤습니다. 이런 인간이 자신의 딸을 사랑한다고 했다니. 그때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준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사랑.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지훈의 말에 민준이 잠깐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성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준아, 진짜 사랑이 뭔지 알려줄까? 뭐라고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상대를 가두는 게 아니라. 성호의 목소리에는 20년 넘게 딸을 키우며 느꼈던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지훈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지훈이를 내 곁에 가둬두려고 한 적은 없어. 오히려 그 아이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를 바랐지.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래. 그게 진짜 사랑이야. 너는 지훈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했던 거야. 성호의 말에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 아빠 말이 맞아. 당신이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었어. 나를 통제하려고 했을 뿐이야. 민준의 얼굴에 혼란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난 뭘 한 거야? 범죄를 저지른 거야.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그 칼을 내려놓으면. 성호가 조심스럽게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틀렸을 리 없어. 나는 완벽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민준이 다시 흉기를 지훈에게 겨누려는 순간 성호가 몸을 날렸습니다. 지훈아, 피해.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이 있습니다. 성호의 외침에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고 의자가 넘어지면서 민준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민준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어깨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빠, 난 괜찮아. 지훈아, 경찰 아저씨들한테 가. 그 틈에 경찰들이 민준을 제압했습니다. 오랜 대치 상황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김민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민준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가면서 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 당신은 정말로 딸을 사랑하는군요. 당연하지. 그게 아버지니까.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성호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사랑을 잘못 이해한 한 젊은이의 비극적인 끝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성호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지훈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 말을 안 들어서. 괜찮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빠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너무 의심스럽게 굴어서 미안했어. 하지만 너를 지키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알아요, 아빠. 이제 알겠어요. 부녀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위기를 함께 겪으며 그들 사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강민이 성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이 딸의 목숨을 구한 셈이네요. 성호는 강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만약 자신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지훈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네요. 세상이 정말 무서워졌어요. 그래도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성호는 지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딸을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상처도 결국은 아물게 되는 법이지요.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연쇄 납치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경찰 수사를 통해 그의 다른 범죄들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회사에서 휴직을 내고 집에서 정신적 충격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성호의 지극한 보살핌과 전문 상담사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난 지훈이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밖에 나가서 햇볕도 쐬고 산책이라도 할까? 네, 좋아요. 부녀는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아빠, 그때 어떻게 알았어요? 민준이가 이상하다는 걸? 지훈이 벤치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야 그때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안정되었던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하얀 시를 본 순간부터였지. 지하철에서 이름이 순자라는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게 계기였어. 순자 할머니요? 응, 전직 수사관이셨던 분이야. 우연히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하얀 실의 의미를 알려주셨거든. 성호는 그때의 일들을 자세히 지훈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순자와의 만남, 인터넷 검색, 강민의 조사 결과까지.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셨구나. 저는 전혀 몰랐어요. 부모라는 건 그런 거야. 자식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잠을 못 자게 되거든.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빠, 앞으로는 아빠 말씀을 잘 들을게요. 지훈아, 아빠도 너를 너무 의심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민준이를 의심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괴로웠어. 아니에요. 아빠가 옳았어요. 만약 아빠가 아니었다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앞으로는 더 조심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때 공원을 산책하던 순자가 그들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분이 그때 지하철에서 만났던. 안녕하세요.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성호가 일어나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따님이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순자는 지훈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아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도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무서워졌어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네, 이제 정말 조심할게요. 순자와 헤어진 후
부녀는 계속 공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결혼은 당분간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될까? 아빠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은데 언젠가는 만나겠죠. 하지만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훈의 말에 성우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딸이 이번 일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빠 앞으로도 제 남자친구를 이렇게 철저히 조사하실 거예요? 지훈의 농담 섞인 질문에 성우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의 소중한 딸을 누구한테나 맡길 수는 없어. 아이고, 그럼 평생 결혼 못하겠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지훈의 웃음소리에 성우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지훈이 어때? 많이 나아졌어? 네, 태수 아저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우리 지훈이가 그런 일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 태수는 성우와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성우야,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부모의 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맞아. 만약 그때 순자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니면 내가 그 하얀 실을 그냥 넘어갔다면, 성우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잘 해결됐잖아. 지훈이도 무사하고, 그래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야.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버지의 사랑만큼 강한 치료약은 없으니까. 태수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지훈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곁에서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강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의 재판이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 과장님과 따님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훈이가 그 사람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건가요? 법정에서 증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님의 상태를 고려해서 최대한 배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준을 처벌받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훈이 다시 그 트라우마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빠, 저 법정에 나갈 거예요. 민준이가 다른 여자들에게도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증언할게요. 지훈아, 무리하지 마. 아빠가 대신 할 수 있는 건 아빠가 다 할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황미영 언니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요. 지훈의 의연한 모습에서 성우는 딸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모든 어둠 뒤에는 새벽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준다면 그 어떤 시련도 결국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재판은 무기징역으로 끝났고 그의 다른 범죄들도 모두 밝혀져 추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미영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이번 사건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훈은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도 복직했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밝은 모습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퇴근한 지훈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뒀어요. 팀장님이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가 역시 유능하구나. 성우는 딸의 성취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뭔데? 황미영 언니를 찾았어요. 고향에서 무사히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지훈의 말에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실종된 줄 알았던 황미영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민준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거예요. 황미영 언니는 민준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미리 피했던 거래요. 그래서 연락을 끊고 고향으로 피신했던 거였어요. 성우는 다행스러운 마음과 함께 황미영의 현명한 판단에 감탄했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 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참 고생 많이 하셨겠네. 네, 그런데 언니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하시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 일로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괜찮아, 지훈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요즘 부녀와 가까워져서 종종 안부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지훈이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다행이에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그때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아니에요. 성호 씨가 딸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순자는 성호를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요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지훈의 질문에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요. 하지만 이번 사건이 언론에 많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비슷한 범죄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여전히 조심해야겠네요. 맞아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순자는 지훈에게 몇 가지 안전 수칙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온라인 데이팅의 위험성, SNS 사용 시 주의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요령들까지. 이런 정보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훈의 말에 성우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알려주면 어떨까?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걸로. 좋은 생각이네요.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순자도 동의했습니다. 제가 전직 수사관으로서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고 성호 씨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지훈이는 실제 피해자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겠네요. 세 사람은 의기투합해서 안전한 일상을 위한 가이드라는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블로그가 개설되었고 첫 번째 글이 올라갔습니다. 성우가 쓴 지하철 하얀 실의 비밀, 한 아버지의 실화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비슷한 경험들을 나누고 조심하겠다는 다짐들을 남겼습니다. 아빠, 벌써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지훈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 몰랐네. 아무래도 요즘 이런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순자도 연이어 전직 수사관이 알려주는 범죄 예방법이라는 글을 올렸고, 지훈도 피해자가 전하는 진짜 이야기라는 용기 있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블로그는 점점 유명해졌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성호 씨, 이번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정말 뿌듯하지 않나요? 순자의 말에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훈이를 지키려고 했던 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빠의 사랑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요. 지훈의 말에 성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들의 블로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안전정보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조언을 듣고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보다 더 밝고 당당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성우의 까다로운 검증을 모두 통과한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죠? 응,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계속 지켜볼 거야. 아이고, 아빠는 정말. 하지만 지훈도 이제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귀찮기보다는 고마웠습니다. 어느 가을날 성우와 지훈은 처음 하얀 시를 보았던 그 지하철역에 함께 갔습니다. 아빠, 그때 이 자리에서 모든 게 시작됐네요. 그러게. 그때가 벌써 2년 전이구나.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며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경험이 결국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빠, 앞으로도 우리 함께 이 일을 계속해요. 그래, 지훈아.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헛되지 않게. 지하철이 터널을 통과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이 점점 밝은 빛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마치 그들의 인생처럼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지나 이제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지훈아. 앞으로도 영원히. 부녀의 따뜻한 대화가 지하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